살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손님들. 2018년 7월 22일 손님 A씨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충청북도 청주의 유명한 닭백숙집을 찾게 됩니다. 이 식당은 맛집으로 TV 프로그램에 몇 번이나 소개되었던 곳입니다. 혹시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을까 해서 미리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저녁 6시 반 백숙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가게 안에는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몇 대 주차장에 진입해 있고 건물 뒤쪽에서는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A씨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궁금해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왔는데 분위기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준비하러 총총 사라집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 음식점의 또 다른 손님 B씨.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놀라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종업원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 괜찮다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B씨도 별일 아닌가 보다,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일행들과 음식을 마저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차장으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한 대, 두 대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차가 늘어납니다. 무려 9대의 경찰차가 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데 수많은 경찰들이 음식점을 에워쌉니다. 그제서야 여기저기 웅성이던 손님들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백숙집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최 씨였고 손이 묶이고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몸에는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4개나 있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옆구리에 상처가 깊게 들어갔고 이 상처는 횡격막과 간, 흉벽을 손상시켜 결국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집니다.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사장 강 씨를 찾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입을 맞춘 듯 지금은 사장님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디 있는지 자신들은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역시 내놓지 않습니다. 다들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들은 흩어져서 강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직후에 빠르게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 범인이라면 아직 식당에 강 씨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가게의 손님방까지 하나하나 뒤지다가 어느 방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강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이 음식점 사장이었고 주방장과 여종업원들이 공범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치정에 의한 집단 폭행 및 살해. 이 사건은 경찰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동들이 일반적인 범인들의 패턴과 달리 상당히 태연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놀라서 우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태연하게 손님을 받으며 아무 일 없듯이 백숙 장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주방장이야 사장의 조카라는 동기가 있지만 그 외의 종업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인들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니 더욱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가게 사장 강 씨와 죽은 최 씨,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건 당시 강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최 씨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장애가 있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서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진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사건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앞마당 쪽에 저쪽에 있어서 몰랐다. 나는 손님을 받느라고 몰랐다. 못 봤다. 모두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뭔가 범인을 싸고 도는 느낌이었죠. 대체 이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다가 뒷마당에 CCTV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데이터까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파손한 게 아닐까. CCTV를 훼손해서 복원을 의뢰합니다. 또한 죽은 최 씨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하나 발견되어 확인해 봅니다. 사건 현장에서 그가 어떠한 위험을 느꼈었는지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 6시. 현장의 소리들이 생생히 흘러나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장을 다 파버려. 이건 백숙집 주인 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하는 등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데 잠시 후 녹음의 뒷부분으로 가자. 피해자 최 씨가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CCTV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그날, 그 시간, 사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사장인 강 씨와 피해자인 최 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강 씨의 아내와 죽은 최 씨는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문제는 불륜을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아주 뻔뻔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바람이 나자 죽은 최 씨에게로 달려가 바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거 비용을 남편 강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서 사용했다는 것. 그들은 3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그 외 6천만 원 정도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등을 모두 남편 강 씨 명의로 남겼다고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까지 챙겨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면 잘 살아야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둘은 동거 6개월을 했는데 최 씨와 관계가 틀어졌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일방적으로 내연남 최 씨와의 관계를 그냥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 씨는 자신이 불륜남임에도 끊임없이 이 아내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음식점으로 찾아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그 아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최 씨는 그렇게 백숙집으로 그때마다 전화를 하곤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게 되면 내 여자 어디 숨기고 있느냐 당장 찾으러 가겠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피해자는 분명 음식점 사장 강 씨인데 어떻게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돈까지 그렇게 가져다 써놓고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남편 강 씨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듯 합니다. 아내의 불륜에 이어 큰 금액의 돈까지 손해보았는데 이제는 내연남이 음식점까지 찾아와 횡포를 놓고는 하니 강 씨의 인내심은 사라져갔습니다. 사건 당일 또다시 죽은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고 당장 내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을 낼지 모르겠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너 내 식당에 오기만 해봐. 내가 널 보자마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날 화를 참지 못했던 남편은 수화기를 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들이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주방에서 8cm 정도의 닭을 손질하는 칼 집어들어서 챙깁니다. 이때쯤 정말 최 씨가 식당에 도착합니다. 처음 강 씨는 가게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뒷마당 가서 얘기하자라고 데려갔고 대화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카이자 주방장인 윤 씨가 슬그머니 합류를 하게 됩니다. 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가 2명입니다. 최 씨는 뭔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당황해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는데 바로 조카가 그를 붙잡았고 이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최 씨를 마구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최 씨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 종업원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다시 뒷마당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종업원까지 가세를 해서 여러 명이 더 심하게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사정없이 내리쳤고 조카 윤 씨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손을 결박했습니다. 이제 최 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 씨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휘둘렀습니다. 최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축 늘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손님을 받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뒷마당에는 칼에 찔린 최 씨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는 그대로 쓰러진 채 약 40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범인 중 그 누구도 최 씨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잠시 후 사장 강 씨가 다가가 그에게 담배를 하나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CCTV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최 씨는 그렇게 불륜녀의 집 뒷마당에서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씨를 보고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강 씨의 아들, 음식점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심각해 보여서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숨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가 살인을 했다라는 말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 씨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팀에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카인 주방장과 종업원들은 사실 최 씨와 일면식조차 없었는데 모두 자발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것.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공동체 의식에서 보여지는 동조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 사장 강 씨가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잘했으며 직접 출퇴근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점. 그렇게 직원과 사장 간에 끈끈한 신뢰가 쌓여 있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범 강 씨 1심과 항소심을 거쳐서 최종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을 죽였는데 어째서 살인이 아닐까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통화 중 강 씨는 우리 가게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홧김의 한 말, 즉 분노의 표현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두 번째, 강 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물려준 점.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적절히 겁만 주어서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지 진짜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 종업원들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각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어야만 했던 손님들.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